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말 그대로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인데요. 미사일 강국, 화력 덕후 대한민국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북한의 SLBM 북극성 3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밀리에 개발했던 SLBM의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LBM의 비중은 전쟁 시 그 상황을 한숨에 뒤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여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비중이 엄청난 비대칭 전략무기 중 하나입니다. 거의 스타크래프트에서 무제한으로 클로킹이 가능한 고스트처럼 말이죠. 이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전력에 몰두한 북한에서는 2015년부터 꾸준하게 발사 시험을 하였고 해마다 개발과 시험 발사를 통하여 2019년 10월 북극성 3호의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북극성 4호를 공개했고 거기다 2021년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북극성 5호를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북한은 전력으로 실용화까지는 시키지 못하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선빵을 날려버렸습니다. SLBM의 발사 기술은 크게 지상 사출 시험, 바지선 등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최종 시험을 거쳐 발사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3,000톤급 1번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2차례의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진행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 발사를 마친 후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통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하고 핵심 기술이 필요한 콜드런치 단계입니다. 콜드런치란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에 내장된 압축 공기로 SLBM을 수명 밖 일정 높이로 쌓아올린 뒤 추진체를 가동하여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타겟을 요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콜드런치는 기존에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기술로 개발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발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발사 후 로켓의 추진력 없이 마치 스프링으로 튀어나가듯이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발사체를 공중으로 도약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고 추진체를 점화시키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 이미 다량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세 제어와 추진체 점화는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SLBM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뒤통수를 확 때려버렸습니다. 이번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한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잠수함으로서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은 장보고 3급 잠수함으로 국내에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잠수함입니다. 현재 안창호함에는 SLBM 수직 발사관 VLS가 총 6문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처음으로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될 SLBM은 사거리 5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량한 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0km는 대한민국 영토나 영해처럼 제한적인 장소가 아닌 적 영해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SLBM의 특성상 분명하고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에서는 지금의 안창호함보다 더욱 강화된 소나 체계를 탑재하고 SLBM 수직 발사관도 열문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3,600톤급으로 건조되고 리튬 전지를 사용하여 속도는 물론 자망 기간도 2배로 상향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잠수함 강국인 독일에서조차 상용시키지 못한 리튬 전지 잠수함을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성공시킨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근 열병식에서 북극성 5호를 발표하였고 직경이 더 커진 이 북극성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로미오급의 잠수함을 개량하여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하여 진수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글쎄 실상은 직접 봐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기존의 무기들을 뜯어고치고 개량을 하면서 버텨오는 것인지. 여튼 북한의 체제상 무기 선전은 당연한 것이니 성공을 한다면 대회 설레발을 잘하는 북한으로서 빠른 시간 안에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알게 된 해리 해리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에 대하여 축하할 일이고 놀라운 성과라며 이 계기로 한국은 미국의 더 역량있고 강력한 동맹국이 될 거라며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가로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SLBM은 발사 지점인 잠수함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고각으로 발사되는 특성상 미사일이 수직으로 낙하하는 경향이 많기에 가속도의 변화량이 크고 레이더에서 쉽게 포착하기가 어려워 웬만한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전에서 ICBM이라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히든카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장시간 잠수를 할 수 없는 디젤 잠수함의 경우 수면 위로 떠올라 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기 충전을 위해 주기적인 공기 공급을 필요로 하므로 자막 능력이 21 안팎으로 장기간의 작전에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공기부류 추진체계 등 보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핵잠수함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이 언급되었지만 진행된 것은 아직까지 실제로 없습니다. 물론 삼면이 바다이고 이웃나라와의 거리가 가까운 대한민국으로서 오랜 시간의 자막 능력과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 그리고 운용 연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등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반대를 하는 것이 핵잠수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시때때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고 역사 왜곡을 하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을 생각하면 냉정하게 다시 한번 고려하여 확실하게 위협을 줄 수 있고 전력적, 전략적으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비밀리에 연구해온 SLBM 기술은 자막 능력이 무제한급인 핵잠수함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장 위력이 강력하니까요. 현재 다행히 배치3 잠수함부터는 핵추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실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CVX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로써도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지금껏 힘들게 비밀리에 개발했고 세계 어느 나라에 연주어도 손색 없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SLBM이 핵추진 잠수함에 접목되면 감히 주변국에서 함부로 외교적 분쟁이나 영해 침범을 꿈꿔보지도 못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패권의 다툼은 바다와 공중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은 육군력에서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강하고 완벽한 국가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에 힘쓰면 그 어떤 나라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한 발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좋은 것이 올해 북한의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현재 북한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빠른 대응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대한민국 국군. 육군은 말할 필요 없이 강해졌고 공군은 일본보다 수적으로도 열세인 상황이고 거의 비슷한 기종인 미국의 F-2를 수입하여 사용하니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박 건조 기술, 조선하면 대한민국, 이 장점을 살려 앞으로 대항해군으로 나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께 핵잠수함을 반드시 전력화시키는 날을 빠른 시간 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달팽이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더욱 열정있게 찾아오겠습니다.